배 대표님, 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그런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예. 이 녹음 파일을 놓고 짜깁기 그리고 맥락을 조작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그 녹음 파일 18조, 정확히는 지금 17.5초 7.5초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이가 그 내용 끝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 자기들이라는 것은 이제 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도 이번에 그 녹음 파일을 명태균이 민주당한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원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명태균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짜깁기. 짜깁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민주당에서 들려준 내용은 여하튼 내용 전체를 줄였든 아니면 내용 일부를 좀 어떻게 이었든 간에 편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짜깁기에 대해서는 소리규명연구소의 최고 전문가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강성규 의원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했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잡소리가 들어와 있다. 또 하나는 톤이 달라진다. 예. 이런 부분들은 편집을 하고 짜깁기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실제 통화 내용, 그 통화한 것이 그대로 파일로 그 공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걸 들려주는 것을 누군가가 또 녹음을 한 겁니다. 예. 이미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것을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질이 안 좋을 수 있죠. 복원하고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색한 그런 연결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도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누가 공개했는지 알 것 같은데 하면서 김모 운전사가 이제 자기의 차를 운전해줬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말했다는 녹음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민주당의 공개를 보니까 중간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예. 중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가 대선 때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알아서 그런데 그건 당이 알아서 쉽지 않.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하고는 그렇죠. 말이 많네. 그러고 당에서 나서는 명태균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연결이 뚝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연결이 안 돼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좀 달성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이 생략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명태균 씨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대기는 뭐가 돼요? 당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이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이 내용을 가장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이겠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내용이 다 기억이 난다면. 그러면은 이 내용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규탄 집회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전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고 김건희 여사를 더욱 때리기 위한 그런 빌드업 과정에서 이걸 공개한 거예요. 편집을 했겠죠. 편집을 했다고 봐야죠. 편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 여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 그것은 우리가 장사 따져볼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 것 이건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설명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안 했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적어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팩트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잘못된 그렇죠. 부분대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위를 가려야 될 부분 또는 유감을 표명해야 될 부분 그리고 여론을 또 다스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매우 정교하게 대응을 할 일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기다. 민주당이 사기고 명태균도 사기꾼이니까 아예 이게 다 조작됐다. 그렇게 대응하다가 치명타를 결정타를 맞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슬기롭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논의를 해볼 부분이 지금 이 짜깁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공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18초 내에서 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또 민주당이 내놓은 육성 녹음이 원본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본 아니죠. 예, 원본이 아닌 것만 당연히 원본 아니죠. 분명하단 말이에요. 녹음을 들려준 것을 녹음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녹음 전체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짜깁기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것을 소리규명연구소 여기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언론한테 입장문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소리규명연구소는 소리공학연구소라고 숭실대에 있었던 예. 그런 연구소 유명한 아닙니까? 곳이었죠. 우리나라 소리 관련한 어떤 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고봉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떨어져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소장은 배명진 교수죠? 전 교수인가요? 아닙니다. 숭실대 배명진 교수고, 교수인가요? 네. 예, 이번에도 5명의 교수들이 참여해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는데, 그분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이 편집의 조작을 가리기 위해서 바람소리라든가 배경 잡음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편집 사이 같은데 그런 잡음을 넣어갖고 편집을 안 한 것처럼 했다는 것 하나고, 예. 또 하나는 한 18초 정도의 그런 음성이라고 하면 얘기를 했다고 하면 거의 음폭이 비슷해야 하는데 세 군데에서 공간 위에서 누가 왔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유세 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그거 해주라. 그리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 세 부분의 음폭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딱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장 내용 중에 돌출 답변이라든가 문장에 끌어짐 현상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원본인 따로 있다 하더라도 사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게 아니고 짜깁기하고 맥락을 조작을 했다. 예.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이 운영위에서 따진 거죠. 그 소리연구소의 그런 발표 내용을 가지고 다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리규명연구소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팩트를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편집이 됐다. 두 번째로는 중간 생략이 됐다. 이거는 명태균 씨의 발언도 있었잖아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챙겨야 될 내용들, 분명히 짚어야 될 내용들은 뭐냐?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대화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이거는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확인을 해도 저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야당이 과거에도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짜깁기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뇌관이었던 그 JTBC의 태블릿 PC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탄핵적으로 확 분위기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짜깁기 흔적이 있어갖고 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도 사용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난해에도 언론에 계속 보도됐습니다마는 김만배하고 신학님 전 언노련 위원장 간의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허위 인터뷰. 그걸
나중에 뉴스타파 같은 데서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커피 사건으로 이렇게 짝 있게 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은 짝 있기, 조작, 거짓, 또 덮어씌우기 이런 것에 아주 달인이라는 것은 거의 뭐 공개된 사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의 그렇죠. 경우도 야당에서 그러한 자료를 원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의 의도에 맞게 이 내용을 편집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 그러니까 고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럴 때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태블릿 PC는 실제 증거로도 정보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몰라요. 예. 그냥 그 순간에 온갖 정치 방송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은 다 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은 태블릿, 그 다음에 말, 정유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한동훈 대표도 의도적인 침묵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이런 짜깁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좀 냉정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율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경험 많은 사람을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장이 돼서 아주 법적으로 이런 짜깁기에 대해서 차분한 냉정한 대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동에 대해서는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여론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신저가 한동훈 대표도 있지만 정말 신뢰 있게 근거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신저가 그런 사람들이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확보돼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규탄 집회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야권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예 처음부터 탄핵을 기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총체적인 압박에 대해서 저는 기민한 쇄신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예, 당합니다. 기민하게 선제적으로 그럼요.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고려 이 김하병처럼 거란군을 무찔렀던 고려 철갑기병처럼 저는 신속하게 강력하게 쇄신을 하고 또 정책을 내놓고 이런 부분으로 거침없이 가야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 돌아가는 상황이 저희들의 기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위기 상황이고 또 오늘 방송 우리가 결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산도 대통령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